요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과연 청문회가 맞나?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좀 보고 그다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약한 걸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정책으로 북한에 돈을 많이 퍼줘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자가 바로 실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많이 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북한하고 연결시키려는 좀 억지 질문이기도 했죠.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휴. 다음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전두환 이후에 45년 만에 다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죠. 지난 12월 3일에. 그래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능력 검증이 더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안규백 후보의 방위병 출신 이야기를 계속하죠. 아마 지는 군인 출신이라 방위병 인정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정도로 계속 방위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왜 22개월 복무했냐? 방위병이 24개월짜리 14방이 왜 22개월 복무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일찍 전역한 것도 아니고 더 길게 복무한 걸로 계속 트집 잡는 게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그 다음인데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아직도 북한에 송금을 해줬다고 우기고 있어요. 송금이라는 말은 통장의 계좌에서 계좌로 통장 때 통장,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송금이라고 합니다. 즉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특히 북한에 관계되어서 송금을 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지고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정치 공세로 거짓 기소를 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이런 내용을 또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말한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떠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배경원 과학기술부 장관 청문회는 더 웃깁니다. 저는 사실 청문회장에 어떤 피켓을 두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라도 해서 꼭 의사 표현을 하겠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청문회장에 피켓을 둘 거라면 장관에 대한 피켓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차라리 배경원 아웃이라고 하면 솔직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냥 에휴 뭐 이러고 말겠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최민희 아웃. 이 무슨 초등학생 쌈박질 하는 겁니까? 아니. 유치원생으로 정정합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딴 걸 들고 나왔겠죠. 누가 보면 최민희 의원이 장관 후보인 줄 알겠네요, 진짜. 아유. 다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강선우 장관에게 그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프레임이 씌웠던 것은 갑질이었죠. 갑질 그렇게나 많이 했다면서 뭐 자료 제출하라고 막 했죠. 제출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에 들어가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죠. 지금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10분마다 욕설과 폭언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실제로 문자가 없네요. 거짓말이네. 강선우 후보가 보좌관에게 집안 쓰레기를 버리게 시켰다? 이건 충분히 열받을 만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차 운전하는 수행비서관이 차에 있던 쓰레기를 치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가 국회의원, 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보좌관이 5년 동안 46명이 바뀌었다. 네가 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좌관이 그렇게 많이 간 거 아니냐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확인해 보니까 승진해서 딴 데 간 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고 실제 교체된 것이 27명이라고 하네요. 1년 평균하면 5.4명 정도가 되는데 국회에서 보통 그 보좌관들이 계속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교체가 되는데 1년에 보통 6.8명 정도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즉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교체는 국회 평균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자, 다음 강선우 후보자 남편 주식까지 이야기했는데 뭔가 떠들면 그냥 사람들이 다 혹할 것 같은데 어, 남편이 주식을 취득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재산을 숨겼다라고 했죠.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주식이 아닌 스톡옵션을 받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스톡옵션 받았을 때는 한 주에 6,800원인데 지금 그 회사 주식이 3,500원이랍니다.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히 그리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좀 지적할 만하다 싶었던 게 바로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에게 집 변기하고 비대가 고장났다. 이러니까 보좌관이 왜? 그러면 AS 기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거 약간 아쉬운 점은 강선우 의원 본인이 바로 AS 전화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보좌관에게 먼저 전화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굳이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글쎄요. 이걸 갑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게다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숨긴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보니까 강선우 후보의 자료 제출률이 87.1%가 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그러면 예전에 다른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같은 부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 예전에는 김현숙 38.2%, 그 다음에는 김행 28.5%. 뭐야, 지들은 자료 반도 안 내놓고 87%면 사실상 요구한 것을 거의 다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료 제출을 계속 안 한다라고 징징거려. 지네가 내 후보는 38%, 28%밖에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진짜, 이딴 걸 보니까, 와, 야당이라면, 그, 정부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까지도 좀 하고, 이러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여당에서 출전한 법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잘 하고 와서 논리적으로 니네 이런 거는 이런 거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국정 운영의 실무를 책임져야 될 장관을 이제 인선을 하는데 그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준비를 이딴 식으로 해오냐 야당이 공부도 안 해? 정말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질문만 계속하냐. 이딴 식으로 청문회 할 거면, 정말 시간 아깝고 에너지 낭비고, 그냥 민주당 내부에서 인사 검증팀 만들고, 그래가지고 후보 올리고 난 뒤에, 조국 혁신당하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견 수렴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 게 낫지. 뭐, 저딴 수준 이하의 저도 질문이라고 저딴 것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자니까 너무 좀 낭비다, 낭비. 저만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나요?